산업은행이 올해 진행하고 있는 굵직한 기업 M&A 건들이 연이어 삐걱대고 있습니다. 기대가 높았던 KDB생명 매각은 불발됐고 HMM 지분 매각이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등 산적해 있는 수재들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를 두고 산은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금융권 취재하는 이한승 기자와 산은의 M&A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매각이 불발된 KDB생명부터 보죠. 이번이 벌써 5번째 시도였죠? 네, 맞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도 정해졌거든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하나금융 지주였는데 KDB생명 인수를 포기하면서 KDB생명 매각은 5번째 실패를 맛보게 됐습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자신감까지 나타냈던 부분인데 결국 매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신종자본증권도 2,000억이 넘는 걸 전부 인수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매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웬만해서는 매각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건데 왜 실패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주의 보호목 강화 전략 방향과 맞지 않다라는 게 이 하나금융이 든 매각 철회의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속내는 결국 돈 문제였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KDB생명의 적정 매각가는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지만 KDB생명의 취약한 재무 건전성을 정상화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필요한 자금은 총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으로서도 이 정도의 재무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기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금융이 이 선택을 한 건데 산은이 책임질 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KDB생명 매각을 산은이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는 지적으로 귀결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산은은 지난 5월에 KDB생명이 발행한 2,16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전량 인수했고 또 후순위채 발행, 또 유상증자 등에 참여를 하면서 이 자본 확충에 굉장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금융 실사에 들어간 후에 자본 확충을 했던 것들이 KDB생명 의 취약한 재무 구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고 또 산은이 미리 준비를 못했다라는 부분을 자인하는 셈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돌려서 예. HMM 그 지분 매각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산은은 HMM 매각 인수 후보자로 몇 곳을 정해놨는데 거론되고 있는 곳은 동원, 또 하림, LX그룹 등을 정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이면은 HMM 인수와 관련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몸값입니다. HMM의 매각가가 최소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사 중인 세 곳의 현금 동원력은 이 매각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산은이 최근 1조 원가량의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게 인수 후보들의 부담을 더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인수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매각이 그만큼 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왜 산은은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한 건가요? 배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강석훈 회장의 설명이었는데요. 사전에 약정된 가격보다 현주가가 더 높은데도 이를 주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발행 주식 수가 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불가피해서 특히 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체 주식 전환을 공식 발표했던 7월 20일 23,300원이었던 HMM 주가는 이후 13,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HMM 매각이 잘 안 되는 걸 두고 산은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때를 놓쳤다는 비판이 좀 나오는데요. 해운 업황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사상 최고치인 5,109.6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해운 업황은 급속도로 나빠진 건데요. 이런 시기에 매각을 추진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당연히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네, 이 강석훈 회장의 발언을 두고 유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산은은 원론적인 얘기였다면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기업 결합 이슈도 큰 건인데 여기서도 산은 책임
언급되고 있죠. 맞습니다. 앞서 김정인 기자랑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 양사 기업 결합을 심사 중인 EU 경쟁 당국이 유럽 화물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고요. 앞서 들은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0일에 이사회를 열고 사물 사업 부문 매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합병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해외 경쟁 당국이 하는 일이라 제가 직접 유럽 당국도 찾아가 보고 그러니까 환경과 예, 예. 상황은 항상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컨틴전시 플랜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장님. 네, 이런 지적을 의식하듯이 강석훈 회장은 이사회 압박에 나서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아시아나 요번 합병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투입한 3.4조 원 그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석훈 회장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런 M&A 건들이 줄줄이 좌초될 경우에는 이 무거운 책임론이 산은을 짓누를 것으로 보입니다.